안녕하세요. 세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택 그 절세 방법 중에 공동명의가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 단독명의, 공동명의에 대한 비교 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종부세, 재산세 이제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보니까 이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그 공동명의로 바꿀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상담들이 굉장히 많아진 추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공동명의가 과연 절세가 되는지, 그리고 또 6월 1일 전에 공동명의를 해두는 것이 또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 취득하실 때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자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이 굉장히 이제 쭉 뿌려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 그리고 이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 그리고 마지막 양도할 때 양도세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취득 시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명의를 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를 하면 명의별 공시가격의 보유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제 단독 명의는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이미 공제가 되지만 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공동 명의를 했을 경우에 둘 다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인당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이 이하라면 당연히 종부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종부세에 있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는 기간 동안 또 발생하는 세금 중에 주택임대소득세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세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 공동명의라면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폐지가 돼서 분리과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소득이 4천만 원이다. 총 월세 합계액이 4천만 원인데 그거를 둘로 나누면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소득금이 나눠지시잖아요. 그래서 둘 다 분리과세로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단독 명의로 하셨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전체 다 종합과세에 합산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동명의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 양도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도세도 공동명의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편이에요. 양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매가액에서 내가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는 건데, 차액이 예를 들어 뭐 5억이 났다 하면 그거를 2억 5천씩 쪼개서 내게 되면 누진세율이 조금 완화돼서 당연히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부분들을 취득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동명의를 꼭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 차이가 없었고,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까지 이렇게 그 공동명의의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시겠다라는 그 결단이 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절세 혜택을 못 누리실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한테 절반을 증여해서 종부세를 줄이고자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가 12억짜리를 배우자한테 50%를 증여한다고 하면 6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는 없어요. 그 증여세는 없지만 시가 12억짜리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억 이상이라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취득세가 그 차등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그 50%를 넘길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50%에 대한 취득세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억 정도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10억에 50%, 그러니까 5억에 4%만 적용해도 대략 2천만 원이 넘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지만 공동명의
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세금 없이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명의를 바꿀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몇 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고 했을 때 종부세라는 거는 물론 줄일 수도 있겠지만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는 매년 나오는 종부세와 그리고 내가 그 당장 한 큐에 내는 취득세 그걸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몇 년이 지나야 내가 과연 이게 이득인 건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나 이런 게 높아져 있어서 저는 공동명의를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의 절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동명의를 하셨을 때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건강보험료인데요. 원래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의 그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공동명의가 되게 되면 재산이 분산되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그럼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이제 그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세가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택 가액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내가 1세대 2주택인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다각적으로 본 상태에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이제 절세를 하려다가 당장 내야 되는 그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채무를 같이 넘기는 거잖아요. 그 채무분에 대해서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세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 주택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도 지금 중과가 적용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고민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나는 배우자한테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안 하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캔슬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에 대한 공동명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종합소득세 분산 효과로 인해서 공동명의로 중간에 바꾸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최초에 취득하실 때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와서 보유세 때문에 만약에 공동명의를 고려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면 늘 불필요한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